성종이 네. 정력가였다. 좀 심했다. 그래서 일찍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아니 에너지를 갖고 딴 데 써가지고. 성종이 정식으로 얻은 부인이 3명이었고요. 후궁이 무려 9명이었어요. 12명을 거느렸어요. 16남 12녀. 또 승언을 입었는데 아기를 못 낳은 수많은 그렇죠. 후궁들이 맞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록되지 않은 네. 후궁들. 왜냐면 다 임신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따지면 병을 걸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성종이랑 변호사님을 좀 모시고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제가 성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산군의 아버지로 유명하지만 그렇죠. 사실 네. 성종은 다른 면에서도 유명하죠. 근데 일반인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경국대전이라고. 맞아요, 경국대전.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흩어진 법률을 최초로 통합해서 만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그 세조 시절에 시작을 했다가 성종까지 이어져서 성종이 이제 거의 완성을 시키는 역할을 해서 법률가들한테는 성종이 조금 익숙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을 모시고 하는데요. 이분이 또 무덤이 서울 시내에 맞아요. 있어요. 네. 네. 잘 아시는 선릉이라고. 네, 비싼 땅에 네, 비싼 땅 거기 계시는. 그 선릉역에 큰 무덤이. 성종은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이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문종이고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이었는데 문종이 이정재. 아들이 단종이었는데 근데 그때 동생이 형이 죽으니까 단종을 자기 조카를 왕위를 빼앗고 왕이 됐는데 그게 바로 세조고 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세조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증손자인 거죠. 세조는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이정재. 이정재. 세조는 이정재다. 야 그거 네. 영화 보셨어요? 봤죠. 저 극장에서 네. 영화로 봤는데 그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수양대군의 등장씬이 네. 한국 영화 등장 몇 대 씬으로 꼽힐 아, 그런가요? 정도로 네. 되게 멋있었어요. 전 그래서 기억에다 세조하면은 이제 이정재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세조는 그때 왕위 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하죠. 그래서 소위 피해 군주로 불렸다고 해요. 사연을 좀 풀어보면 세종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건 세조의 형이었던 문종이었는데요. 문종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2년 4개월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문종이 세종대왕이 중간에 좀 아프셔갖고 오랫동안 정사를 봐서 워낙 익숙한 네. 왕이었는데 막상 왕이 되자마자 2년 4개월 만에 사망하니까 이 문종도 언젠가 다룰 일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어요. 문종도 부인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문종 사후에 이제 아들이 어렸는데 그게 이제 단종이죠. 네. 근데 조카가 워낙 어리니까 16살이니까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단종하면 또 떠오르는 배우 있지 않아요? 저는 정태우 씨. 정태우 씨, 그러니까 정태우 씨 드라마로. 어렸을 때. 그 드라마였나요? 네, 맞아요.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정태우를 때리면서 그렇죠. 네. 이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조카를 죽인 거죠. 그렇죠. 조카를 이제 강화도로 이제 보내고 죽이고 친족을 이렇게 엄청나게 죽이고 맞아요. 자기는 이제 왕권을 이제 공고히 다지고 쿠데타 같은 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권력욕이 강했던 분이라 조카한테 왕위가 넘어가는 거 그리고 왕권이 불안해지는 거에 대한 아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명회로 대표되는 네. 많은 세력을 모아서 네.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철권 통치를 하면서 또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결국은 친동생인 안평대군. 안평대군이 글씨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석봉과 함께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 안평대군도 역모로 몰아서 죽이고. 죽이고. 그럼 이방원보다 더 많이 죽였나요 친족을? 그쵸. 킬방원이라고 우리 흔히 네. 부르는데 와. 야, 제가 보기에는 네, 이방원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상이 같긴 하지만 네.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권력 때문에 동생이나 네. 조카를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는 조선사에서 친족을 가장 많이 죽인 왕으로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 이게 계유정난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계유정난 때 뭐 김정서, 네. 김정서 그러면 백윤식 씨가 기억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 이 성종의 장인이었던 한 명에는 이덕화 씨. 맞아요, 이덕화 씨. 계유- 너무 많이 봤네요, 네, 드라마랑 영화를. 이제 문제는 세상에는 업이라는 게 물론 업이라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이라는 게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보가 있듯이 아들들이 2명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뭐 의경세자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요절합니다. 그럼 이제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예종,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할 때 그 예종인데 이 예종도 야, 1년 형이 죽으니까 얼떨결에 된 거예요. 준비가 없이. 맞아, 준비가 없이. 네. 근데 예종도 우리 네. 예종 그러면 기억나시는 거 하나도 없죠? 없어요. 그 네. 드라마 인물도 거의 네, 없어요. 드라마에서도 네. 막 병약하게 있다가 네. 바로 죽어요. 맞아요. 네. 세조의 첫째 아들이 의경세자, 둘째 아들이 예종이에요. 예종이 형이 먼저 죽었으니까 네. 왕이 됐잖아요. 네. 예종이 죽은 다음에 원래 예종의 아들이 왕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명회가 술수를 부린 거야. 자기 딸이 낳은 의경세자의 와이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자빈. 근데 사위가 먼저 죽어서 다른 애가 왕이 됐는데 얘도 죽었어요. 근데 원래 얘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사위였던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외손자를 네. 이제 시켜야 되는데 네. 놀랍게 둘째 아들을 빕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한 명이면 원래 첫째 아들, 네. 둘째 아들 있으면 뭐, 네. 첫째 아들을 미는 게 원래 그렇죠. 그 당시에 상식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법도였을 것 같은데. 첫째 월산대군이 몸이 약했다고 그래요. 되게 음. 인격자였다고 그래요. 똑똑하기도 하고. 월산대군이 네. 형인데 네. 동생한테 양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보통 둘 중에 하나죠. 겁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숨어 살던지 빨리 죽던지 네. 뭐 이래야 되는 건데 네. 이분이 처신을 어마어마하게 잘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처신했냐? 조용히. 아,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훌륭하신 분이네. 글 쓰고 막 네. 이러면서 주위에 사람 안 모으고. 전혀 견제 세력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형인 월산대군을 바라본 성종은 어땠을까요? 네. 만약에 형이 막 친구들 많이 네. 만나고 야 내가 형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다녔으면 어쩌면 죽였을 수도 있죠. 그래요. 근데 네, 그 당시. 형이 막 너무 조용히 지내고 그러니까 짠한 거야. 네. 우리 형 원래 됐을 수도 있는데 애잔함. 애잖아. 이런 게 그래서 평생을 잘해줬다. 더- 그럴 역사적으로 그러기 어렵죠. 그러기 어렵죠. 권력 앞에서. 그랬다 그래요. 근데 여기 딱 네. 느낀 거잖아. 성종이 형한테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임금님. 능력도 네. 출중한 데다가 마음이 따뜻한. 그래서 조선이 이때부터 태평성대를 열었고 아까 말씀 주신 경국대전이 경국대전도 크죠. 네. 그것도 아마 이런 법치를 다스리고자 하는 왕의 마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종이 이것만 한 건 아니고 문화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시대를 열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동국여지승남. 우리 제가 배운 교과서에는 오른쪽 하단에 동국여지승남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올까 봐 이렇게 역시 밑에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스크린에서 이렇게 네. 책을 암기한다는 게 맞나 봐요. 아직도 그 책의 위치를 네, 기억하시는. 왜냐하면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올까 봐 짜잘하게 외웠던 기억이 전 나서. 전혀 그런 기억은 안 나오는데. 뭐 이게 이제 지리서죠. 그다음에 이제 동국통감이라고 그래서 이 동국통감은 사실 좀 말이 많은 책인데 어쨌든 고조선부터 고려 때까지 역사를 쫙 모은 책. 거기다가 악학괴범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국악의 이론서를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세종대왕 이후에 세종대왕 때는 심지어 법의학 책도 나왔거든요. 그 세종대왕 때 이후로 가장 많이 책이 나오는 때가 이때다. 성종. 그 다음이 아마 정조 때 거야. 야. 그러니까 영정조 때.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왕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종을 왜 드라마에서는 많이 이렇게 집중 조명을 안 했을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너무 뭔가 평탄하게 잘해서. 뭔가 매야 막 이러면서 네, 싸우던지 맞아요. 여자들끼리. 뭐 장록수가 있던지. 네, 그래야 뭔가 되는데. 이게 아리따운 여성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야지 재밌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제대로 다스리고 알아서 해라 막 이런 거 나오면 시청자들이 시선 딱 돌려버리잖아요. 네. 갑자기 누군가 예쁜 여성이 나와서 매야 막 이래야지. 서로 싸우고 맞아요. 막 사약 주고 이런 거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드라마에 네. 나올 만한 아들인데. 또 이런 사람 밑에서 또 연상분이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요. 참. 태비 윤씨라는 약간 네. 뭔가 원제라고 부르는 좀 그렇지만 아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게 생겼다. 네. 뭐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하여튼 대단한 왕, 성군, 그리고 서울시 성군이네요. 네. 노른자의 무덤이 위치한 네. 왕 등등 우리에게 여러 가지 네. 기억할 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오늘 그러면 왜 다루냐? 성종 재미도 없는데 훌륭한 왕인 건 알겠는데 뭐 그닥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 38살에 돌아가셨어요. 조선의 평균 왕들의 평균 수명이 그래도 40은 넘지 않았나요? 46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 그 평민들이 조사를 해보면 40세라고 해요. 조선 왕이 된 다음에 사망을 따졌기 때문에 46세. 짧죠, 되게. 그렇죠? 진짜 짧네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뭐 승정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뭐니 해도 네. 조선왕조 실록이 있는데요. 조선왕조 실록을 좀 살펴보면 성종은 13살에 왕이 돼서 25년을 통치했어요. 그 좀 일찍 했죠. 일찍 했네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그러니까 형이 15살이고 동생이 13살인데 한 명애가 둘째 손자를 찍은 거예요. 야. 얘가 그래도 좀 더 튼튼하니까 조금 더 똘똘해 보이니까
그래서 차명회가 사람도 잘 보고 땅도 잘 보고 그러게요. 압구정을 그렇게 또 미리 선점해가지고. 그러게요. 그죠? 근데 압구정은 지도만 봐도 너무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 네. 있어요. 딱 한강에 어떤 물줄기를 이렇게 딱 굽이치는데 음. 중심에 있기 네. 때문에 누가 봐도 좋은 땅이긴 해요. 네. 이게 무슨 아파트가 그렇죠. 이래서 그래도 아니라 지금 너무 좋은 땅이 됐죠. 왜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아니, 그냥 그렇더라고. 내 제 것이 아닌데.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니까 한 명의 그 압구정 터가 있더라고요. 아, 터가 있죠. 그 압구정이 표지판이 호니까. 있어요. 예. 어. 그렇더라고요. 예. 나는 부럽지 네? 않아요. 아니 뭐 그냥 뭐 그렇다. 조상조 실록을 보면 성종 24년에 8월부터 종기가 입술에 왔다고 해요. 입술에. 네. 그 피가 날 정도로 고생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고 또 25년 1월에는 사망하는 해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경연이 중단됐다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경연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신하들하고 맞아요. 유교 경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그런 건데 코피가 나서 중단했다. 네, 이게 보통 와. 연산군 때는 막 이거 빼먹었대. 야, 이거 해야 되냐 막 이러는데 세종대왕은 이제 경연에 나가서 신하들을 압도하고 성종도 되게 총명하고 아주 똑똑한 인간이라 이걸 되게 좋아하고 중요하시겠대요. 그래서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 그 월 평균 29회 총 9,000회가 넘는 경연을 했는데 거의 매일 했네요. 25년 1월부터는 네. 안 안 되겠다. 몸에 무리가 생긴 거죠. 아마 성종이 경연을 가장 많이 한 맞아요. 왕으로 꼽혔을걸요. 1위가 세종대왕이고 2위가 아마 성종이었던 것 네, 같아요. 아마 두 분이 네. 제일 많이 했던 거고 다른 분들은 하기 싫어서 야 오늘 안 하면 안 되냐 이거 실록에도 실려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라도 그렇게 매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연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중단했다? 진짜 아팠나 보네요. 아, 진짜 아팠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해 8월과 11월에는 설사와 이질이 걸리게 됩니다. 아마 뭘 잘못 먹었을 거예요. 아마. 12일에는 다리가 여위고 마비되어서 힘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성종은 가을부터 폐결핵, 그 다음에 천식, 천식을 보통 우리가 이제 폐병, 기어증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병석에 눕게 되고 병석에 누우니까 어때요? 등에? 종기. 종기. 뭐, 예. 예. 이건 이제 등창이라고 예. 얘기 많이 했는데 누운 상태에서 또 배꼽 밑에도 종기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면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종기가 이렇게 막 곪는 그런 거죠. 조선시대 종기를 네. 책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책에 이거 보면 종기가 지금으로 하나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통칭한 맞습니다. 피부병. 이렇게 화농성 피부염도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황색포도구균이나 이런 세균들이 여기서 상처 나면 옛날 고약 발랐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기도 있지만 종양의 일종도 혹시 포함한 게 아닌가. 아, 종양. 네, 왜냐하면 옛날에 종양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한 게 종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성종은 입술에 종기가 가기 시작하는 것부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다가 이제 아마 폐병인데 이게 진짜 결핵인지는 모를 것 같아요. 아마 기침을 계속하고 또 말라갔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걸 봐서 아마 결핵으로 판단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돼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김유정, 그다음 김유정의 친구였던 이상 작가, 비비안 리 말씀하셨고 또 그 밖에는 나이팅게일, 쇼팽, 조지 오웰 등이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니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망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럼 폐결핵 말고 좀 다른 사인이 현대적 의학으로 본다면 또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전 사실은 네. 폐결핵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분 알다시피 경연 오래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오래 앉아 있는다. 그리고 이제 이정재님, 이정재님은 운동 막 했잖아요. 4년. 맞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몸을 이러면서 가꾸고 그랬죠. 막 이러셨는데 성종은 앉아 계시고 계속 이제 마을로 훌륭하신 임금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 질환 성인병. 플러스 여기 성인병 질환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뭐죠? 저희가 이제 의사들끼리는 STD라고 부르는데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성병을. 성병의 증상도 이런 게 있다. 그렇습니다. 예. 종기 나고 뭐 이런 게. 이게 사실은 뭐 입술이나 배꼽 아래 또 헤르페스 아니에요? 맞아요. 너 왜 이렇게 잘 알지? 아니, 잘은 뭐 현대인은 다 잘 알아요. 사실 뭐 거의 많으니까. 헤르페스가 성기에도 생길 수 있고 이비에도 생길 수 있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매독이라고 해서 매독. 매독도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피부
피부 질환으로도 나타나요. 궤양으로 나타나고요. 똑같이 이제 이런 종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종이 매독이란 뜻은 아니고요. 네. 이런 수많은 성병들이 이 좀 비슷한 양상,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종이 정식으로 얻은 부인이 3명이었고요. 네. 후궁이 무려 9명이었어요. 와. 12명을 거느렸어요. 16남 12녀. 서로 다 모를 것 같아. 지금 대신 네. 태어나셨으면 와. 애국자. 네. 정부에서 이제 지원 가능. 그럼 되게 이 성종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후궁을 많이 둠으로써 여성 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그렇게 풀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게 스트레스 이런 거를 네. 이런 여성과 함께하는 이게 또 왕으로서는 흠결이 아니니까 네. 이런 걸 풀었던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병 얘기도 그 의심을 할 수밖에 혹시나 없다. 이제 외부에서 이런 게 네. 들어오면서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공식적으로 부인만 이렇고 또 승언을 입었는데 아기를 못 낳은 수많은 그렇죠. 후궁들이 맞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록되지 않은 네. 후궁들. 왜냐하면 다 임신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네. 그게 따지면 걸리는 걸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증상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매독으로 해석하려면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병의 증상이 좀 예, 있다는 예, 거죠. 예. 이렇게 매독이나 아까 얘기했던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 그렇구나. 뭐 완전히 틀리다라 또 네. 주장하기도 어려워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윤 씨, 패비윤 씨 패비윤 혹시 씨. 이렇게 워낙 와이프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와이프라기보다는 이제 후궁, 네. 아내가 많다 보니까 패비윤 씨 사건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패비윤 씨 사건 잘 기억하고 그러니까 계시죠? 이거는 뭐 연상군의 뭐랄까 컴플렉스 같은 그런 걸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패비의 네, 아들이니까 네. 패비윤 씨가 지금 봐서는 그닥 그렇게 잘못. 네. 왜냐하면 내 남자가 11명을 그러니까 지금 애들 그렇게 낳은 거 말고도 승은 입은 애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따지면 너무 싫어해갖고 이게 사실은 뭐 성종의 첫 번째 부인은 한 명의 딸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명의 씨 정말 대단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후궁으로 중전에 오른 게 패비윤 씨인데 너무 싫어갖고 이제 이게 남편이 총애하는 후궁들을 저주하는 책자를 들키는가 하면 독약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질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변호사님도 그런 사건 많이 하시니까. 이건 너무 당연히 그냥 뭐 시대를 초월해서 그냥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저러고 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밤을 보낸다는데 좋아할 왠지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주하고 싶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음. 다른 마음이 될 것 같아요. 더 심한 마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주랑 달라서 진짜 저주 이렇게 악심이긴 해요. 옛날에. 그때 그냥 이제. 인형 만들어 놓고 맞아요. 막 칼로 찌르고 이런 지금 거. 약간 희화화돼서 죽어 뭐 이렇게 영화에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이게 좀 무서운 마음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키고 이러면서 또 패비윤 씨의 가문이 상대적으로 전푼이었던 한 명의 가문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면서 또 이런 투기가 발견되고 이러고 또 특히 둘째를 임신한 다음에 질투가 더 심해져서 다른 후궁의 처소에 들어갔는데 다짜고짜 문 열고 남편한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얼굴을 핥힌 거. 얼굴에 핥힌 거. 네, 네. 그게 약간 썰이 분분하더라고요. 실화냐 아니냐. 그게 이제 네. 조작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야사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상처는 입은 거는 맞다. 맞다. 이게 진짜로 드라마에서 나온 네. 이거냐 아니면 뭐 그냥 들어가지 마시옵소서 하다가 혹시 쿵 하고 부딪혔냐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런 뭔가 다툼이 있었던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질투한 거, 투기한 네. 거는 분명하다. 네. 그래서 이제 유 씨가 폐비된 거죠. 폐비. 폐비. 그래서 3년 뒤에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들이 살아 있었으면 이러면 안 됐는데 충격적인 어머니의 충격적인 처형 이런 게 결국 시대에 우리가 광해군은 커버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사학자 중에서 사실 광해군도 암군이라는 설이 더 정설이지만 이병헌 씨. 네, 이병헌 씨. 네. 근데 이제 연산군은 좀처럼 변호하는 역사학자를 본 적이 그러게요. 없어서 네,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종이 네. 정력가였다. 좀 심했다. 그래서 일찍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아니, 에너지를 갖고 딴 데 써가지고. 네, 제가 네. 한 시간인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생산성과 이게 반비례한다는 건 수명이 반비례한다. 진화생물학적으로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고,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근거는 없는데,
다산부가 일찍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러면 출산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성이 좀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네, 그건 확실해요. 맞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늘지 않는데 네. 혼자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오래 살겠네요. 더 오래 살 거예요. 아니 근데 출산 안 하신 여성들이 잘 안 늙더라고요.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다 안 늙어요. 네. 네,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거보다 결혼을 안 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 썩이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출산이에요. 출산 안 출산이? 하면 그게 네. 제일 크리티컬하고 맞아요. 그 속색이지 네. 않는다는 거. 누군가와 한 명과 계속 산다는 것도 되게 힘들고 또.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저는 물론 안 그렇지만. 다들 그럴 나는 수 안 그런데. 있다. 네. 저는 안 그런데 그럴 수 있다. 네, 결론적으로는 뭐 성종이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과 뭐 이게 왕이라서 당연히 허용되는 거지만 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성병이 걸린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충분히 학설도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폐결핵, 네. 뭐 폐병, 종기 종기.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뭐 근원으로는 주색이 아니냐, 주자 빼고 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성종의 여러 면을 살펴본다는 네. 입장에서 막 이런 것들을 살펴보긴 했습니다. 그 세조도 상원상가에 거기서 왜 피 묻은 적삼 발견되고 네. 그랬을 때 그게 세조의 정말 피였다. 네. 그러니까 약간 피부병으로 너무 고생했다라는 네, 게 종기로. 있는데 예, 네. 그것도 뭐 종기나 뭐 종양이나 그렇습니다. 뭐 다 같은 거였겠어요. 비누도 없었고요 네.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몸을 청결하게 하기도 어렵고 또 운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다들 아마 임금이 된 후에는 네.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뭐 옷은 자주 갈아입었겠지만 몸에 신체적인 문제가 계속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제 밤에 의식처럼 치르는 거, 또 좋아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생활이 네. 있었으니 술도 마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에는 유익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색에서 주를 빼고 얘기했는데 네. 성종이 주가 비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록을 보면 네. 성종이 신하들과 네.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고 해요. 경연을 끝나고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줄 그렇죠. 수 있겠어요. 밤에 또 먹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업무 안주 보고 안주 먹고 같이. 안주 먹고. 정말 네. 건강에 최악인 걸 했네요. 이런 걸 이제 저기 조선왕조 실록에 네. 얼마나 밤에 신하들과 만나서 자리를 가졌는지 이런 걸 야대라고 그래요. 이 야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게 있는데 야대 횟수 압도적 1위가 성종 1위. 예. 성종입니다. 성종이 470번, 네. 영조가 113번. 네. 1, 2위도 차이가 엄청난데요. 네. 선조가 10위. 선조는 이제 바빴죠. 도망다니라고. 그래도 정조대왕님 16번. 정조대왕은 네.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약간 정조대왕님은 술도 사망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주와 색을 주색. 모두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술 신하들과 경연 거하게 이제 네. 토론한 다음에 거하게 또 드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 술도 약간 드셨겠다. 김나이는 여기 2개 뭐 이런 식으로 하루를 되게 알차게 쓰신 것 같아요. 짧게 사셨지만 충실하게 사셨던 거. 진짜 그 사실 짧은 인생이지만 왕도 25년을 했고 그쵸. 짧고 그리고 굵게 너무 컴팩트하게 사신 것 같아요. 뭐 평소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겠어요. 왕으로서 맞아요. 또 나라를 다스려야 네. 되니까 거기에다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 또 신하들과 토론도 해야지, 술도 먹어야지, 또 아이도 낳아야지. 뭐 아이 이름도 외워야지. 28명. 조선 왕들이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수명이 짧았던 이유죠. 네. 이런 뭐라 그럴까? 우리가 왕 그러면 조선의 왕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비추하는 직업. 저도 네. 싫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밥도 하루에 4끼에서 5끼 먹어야 되고요. 여러모로 불편한 그런 생각하고 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래 살기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성종이 평소에 성격이 어땠을까요? 어, 차분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격을 나눌 때 타입 A와 타입 B로 나눕니다. 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들어봤어요. 흥분 성격과 네. 차분한 성격을 하는데 누가 뭐래도 차분한 성격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음, 맥박이 느린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오래 삽니다. 맥박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느리실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이런 스타일이 느리시거든요. 그래요? 보통. 어느 정도면 느린 거예요? 쉬고 있을 때 60회 이하면 느린 거예요? 느린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성종은 흥분하는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본성이 원래 흥분을 잘하셨고 그리고 너무 일찍 왕이 됐어요. 13살에. 네. 1인 지상 만인 지하 이런 얘기를 재상한테 많이 쓰는데 이분은 자기 위에 없잖아요. 물론 할머니가 처음에는 대리로 봐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가 혼자 하니까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성격이
급하셨다는 그래요. 조선실록을 보면 어의가 주사안 신환이라는 걸 처방하는데 이게 열이 심하게 확 오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를 막 일으키는 그때 쓰이는 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계증 치료에도 쓰이는데 경계증이 지금을 따지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심계항진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런 것들을 썼다고 해요. 화병 같은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네. 빨리빨리 좀 잘 이런 걸 주문하는 왕인데 아마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성종실록을 보면 이제 아프기 직전에 성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증세는 본래 있었던 것으로 마음이 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너무 짜증이 나서 물리적으로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격들이 사실상으로는 좋지 않은 성격이에요. 뭐잘 아시겠지만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고 좀 느긋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여러모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동물은 한 15억 회로 정해져 있어요. 맥박수가. 맥박수가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좀 오래 사니까 30억 회 가까이가 평생. 그걸 뛰어넘기는 좀 어려워요. 느리면 느릴수록 좀 오래 살긴 시간이 해요. 길어지네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너무 가슴이 빨리 뛰는 거를 우리가 심계항진이라고 하는데 네. 빈맥이라고도 해요. 빈번히 맥이 빠른 빈맥. 그리고 천천히 뛰는 걸 서맥이라고 하는데 이 빈맥인 분들이 좀 건강에 좋진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명상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 임금님께서 성종 훌륭하신 왕인데 이게 좀 욱하는 게 있었네. 욱하는 게 있어갖고 왠지 느낌에는 굉장히 허허허 네. 이렇게 하도록 맞아요. 하거나 이럴 것 같은데 세종대왕께서도 사실 성격이 맞아요. 약간 개팍했다고. 천재과예요, 천재과. 그렇네요. 천재니까 사실 또 이렇게 후대에 네. 또 남길 수, 이렇게 뭔가가 기억할 수 있는 있는. 거네요. 야, 그럼 세종대왕은 누구죠? 한석규. 욕하는 거 드라마 진짜 기억나시죠?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많이 봤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종은 피해 군주로 불렸던 세조와 달리 덕이 뛰어난 임금이었고 성군이었는데 안타깝게 돈, 명예, 권력을 모두 가진 왕이었지만 결국은 건강에 좀 치명적으로 해서 수명은 다 가지지 못했네요. 평균적인 수명보다 조금 사셨다. 그래도 성군으로 기억되니까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밀도로 봐선 네. 아마 남들 사는 거에 2배 이상 맞아요. 사셨던 그런 것 것 같아요. 어떤 삶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왕으로서는 우리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나친 색과 지나친 음주는 좀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래 살려면 좀 금해라 그렇죠. 이런 거는 적당히 적당히 해라. 성도 적당히 즐기고 술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큰일 난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훌륭했던 임금 중에 한 분이셨던 성종 대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 들으신 다음에 한번 선릉 가실 기회 있으면 한번 둘러보시고 들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나를 죽으라고 해? 하면서 한 가지 청이 있다. 내 아들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였어요. 화약을 먹고 죽어라.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안 보여줄 수 없잖아요.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 경종에 뜯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유명인의 사인을 밝혀보는 그때 그 사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안타깝게 생각했던 임금, 조선의 경종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경종은 조선의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20대 왕이신데요. 경종은 그 유명한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 태어난 아드님입니다. 사실은 경종에 대해서는 너무 재위 기간도 짧았고 또 그 앞뒤가 워낙 레전드 임금님들이라 또 중간에 사건도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비춰지지 않은 임금이 돼서 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임금님인데 워낙 총명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지럽다. 성군이 될 자질이 충분했는데 즉위한 지 4년 만인 3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소문이 많아요. 숙종, 장희빈의 아들인데 무술이 최씨 그리고 인현왕후. 근데 이제 무술이 최씨와 당연히 장희빈은 여러 드라마에서 봤겠지만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거였고, 또 그거에 아들인 경종과 영조가 있었으니 아마 둘도 사이가 안 좋아서 경종 다음에 애가 없이 영조 대왕이 임금이 됐으니 경종은 아마 독살당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게 진짜로 아주 가능성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영원한 미스터리이지만 아닐 수도 있는지, 아니면 질병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뭐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경종의 죽음을 얘기하기 전에 경종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종은 숙종이 27세에 본 아들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27세의 아들 보면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15세에서 한 20세 사이에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나눈 솔로 보니까 40대에도 막 미혼인 분들, 좋은 분들도 많고 막 결혼하려고 그러시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꼰대로 빙의하자면 우리 때는 40대면 손주를 봤어 막 이렇게 27살에 봤다는 건 숙종이 되게 늦게 본 거죠.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너무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원자 책봉을 했고요. 3살 때 왕세자로 책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숙종이 27살에 봤다는 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지금 같으면 40대 중후반에 아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뭐 아빠가 그냥 애가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엄마가 지금으로 현대 여성으로 보자면 아주 악녀인가? 악녀죠. 뭐 그 당시에 보면 악녀인데, 그래서 이제 장희빈이 막 권력을 제 기억하는 장희빈은 김혜수 씨인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장희빈은 누구신가요? 인현왕후, 제가 박순천 씨라고 아주 옛날 배우신데요.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현왕후를 저주를 한 거죠. 아무래도 인현왕후가 있으면 뭔가 꺼림칙하니까 저주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또 누가 봐서 또 이걸 고변을 해서 장희빈은 자결하라는 명을 받게 돼요. 그때 이제 장희빈은 잠깐만, 내가 또 아들도 낳아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워낙 손이 귀하니까. 근데 나를 죽으라고 해? 하면서 한 가지 청이 있다. 내 아들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보여줘야죠. 하약을 먹고 죽어라.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안 보여줄 수 없잖아요.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수문록이라고 조선 후기 문신인 이문정이라는 분이 기록한 책에 의하면 이 어린 경종의 아랫도리를 잡고 뜯었다. 생각만 해도 좀 하지만 환관, 흔히 내시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계시죠? 고안 있는 부위에 묶는 거예요. 혈액이 안 들어오니까, 영양분과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괴사돼서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음경 자체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가위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왜냐면 고안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요즘에 테토남이라고 막 유행하던데, 근데 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근원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건데, 이 수문록에 따르면 장희빈이 자신의 아들을, 근데 난 진짜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무리 그 남편한테 상상하기 어렵죠. 이제 그런 게 역사적으로 꽤 있습니다. 메데이아라고, 그 이하손, 남편이 이하손이 바람핀 거 알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3명 다 죽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메데이아도 있고요. 장희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씨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말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 다음에 경종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경종이 37세에 사망했는데 다들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경종이 37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50 가까운, 50에 50 넘은 거야. 지금 나이로는. 근데 그동안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막 후사가 없으니. 근데도 아이를 못 낳은 거 보면, 그래서 이게 나온 건지 이래서 아이를 못 낳은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경종이 좀 안타까운 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희대의 악녀라고 해갖고 하니까, 이거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연산군. 여러분,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 씨가 죽은 다음에, 원래 연산군 자체가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말도, 또는 뭐 바이폴라 디스오더, 양극성 장애이다, 마치 사도세자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연산군이 엄마를 잃고 이제 기록상으로는 뭐 어머니의 피가 적신
적삼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고 피해 복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연중, 임명선, 광인효현, 숙경 뒤잖아요. 연산군 뒤. 연산군은 비교적 초반이니까. 그러면 이걸 다 알고 있다고요. 신하들이. 그럼 누가 제일 두려울까요? 연산군 때 기억나세요? 누구를 타겟으로 했을까요? 엄마를 죽게 했던. 그때 그냥 임금이 시켜갖고 엄마한테 사약 배달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인현왕후의 보기를 돕고 상대적으로 인현왕후의 죽게 하고 그리고 또 그걸 고변하는데 관련이 있는 숙빈최 씨. 숙빈최 씨는 누구예요? 물어보시면 영조의 어머니입니다. 무술이 출신. 제 기억하는 거는 한효주 씨였던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맞나요? 동희 한효주 씨 맞죠? 제가 드라마는 다 못 봤는데 한효주 씨가 그걸 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효주 씨가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인현왕후, 한효주 씨, 아니 숙빈채 씨, 그걸 지지했던 신하들이 노론이었어요. 이 노론들이 왠지 임금은 누가 됐어요? 근데 인현왕후의 아들이 아닌 장혜빈의 아들인 경종이 됐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면 언제부터 견제했을까요? 숙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견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종이 이제 임금이 되면 다시 연산군처럼 경종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 품성을 보면 이게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우리 엄마를 죽여 하면서 갑자기 칼을 뽑고 슝슝슝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숙종 말년에 숙종이 이제 병에 걸리니까 숙종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제 대리청정을 하게 되면서 경종이 뭔가 실수가 있으면 만들어서 쫓아내려는 노론에 엄청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어땠냐? 여러분이 경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그리고 책 잡힐 게 없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종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막 울분에 찰 수 있잖아요. 이때는 막 젊으니까 이것들이 하면서 말을 실수할 수 있고 뭔가 의지를 표명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조심하면서 잘 버티고 숙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경종이 드디어 임금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험은 계속됩니다. 뭐라고 그랬냐 노론들이 지금 들어보면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너 애가 없지 않냐? 너 지금 30대인데 애가 없잖아. 그러면 동생이 있어. 동생 누구? 아까 장희빈을 죽게 하는데 관여한 무술이 출신 숙빈 최 씨의 아들 그 유명한 영조 연인군을 세자가 아니라 세제. 세자는 뭐예요? 내 아들. 세제는 뭐예요? 내 동생. 근데 뭐예요? 이복 동생.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경종은 책봉을 합니다. 아주 원했을까? 그건 잘 모르죠. 경종께 못 여쭤봤으니까 막 글 남긴 것도 없고 기분은 나빴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멀쩡히 왕이고 나 젊은데 갑자기 세제라니 내 아들도 아닌데 내 동생을 그러다가 허실실 작전. 그래 알았어. 노론의 반대편이 누구죠? 근데 사실 4대 분쟁을 그 노론 소론이 꼭 대척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노론과 반대편에 있던 소론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했냐? 노론에서 유명한 4명의 신하를 관직을 파직하고 귀양을 보내고 주요 관직을 맡은 노론을 모두 다 삭탈, 관직을 시행합니다. 자기가 세자일 때부터 계속 제가 되면 심심한데 뭐 없나? 아빠가 멀쩡할 때 괜찮은데 아빠가 아플 때 아빠가 죽은 다음에 본인이 왕이 돼서 힘이 없을 때 이럴 때 계속 호시탐탐 노리던 이런 노론을 그냥 한 방에 감춰놨던 발톱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른 사람은 아니에요. 이 경종이란 분이 분명히 현명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왕이었던 거는 분명해요. 드디어 기회를 잡고 자신만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잘 참고 이 은인자중하면서 이제 나의 뜻을 펼치려는 이 시기에 경종이 몸져 눕게 됩니다. 이래서 경종에 대한 독살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야 이거 누가 죽인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경종실록에 보면 임금의 병환이 계속 여러 날 동안 낫지 않아 수라 올리는 것마저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한열 징후가 있어서 약방에서 시진탕을 지어 올렸는데 임금이 동궁에 있을 때부터 걱정과 두려움, 동궁이란 것
세자일 때부터 마침내 형용하기 어려운 병을 이루었고 해를 지날수록 깊은 고질이 되었고 더운 열기가 위로 확 올라오면서 혼미한 증상도 있었다. 이렇게 기재가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그리고 어느 날은 경종이 4년째 되는 날 한여름에 병상에 누운 후 나을 기미는커녕 급격히 위독해졌다. 수라도 들지 않고 한열의 징후가 즉 한기와 열기가 번갈아가며 일어나니 꽤 상태가 악화됐다라는 기술이 잘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이제 그 내의 조선시대에 가장 뛰어난 어의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아마 궁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의학과 다르게 한계가 분명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겠죠. 왜냐하면 젊은 임금인데 죽게 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 누가 쓰게 되냐? 연인군, 추후 영조대왕이 되는 연인군은 입장이 어때요? 잠깐만, 형이 있는데 형이 애가 없어. 형이 죽으면 내가 왕이야. 그리고 나는 소식에다가 건강하고 운동도 많이 해서 앞으로 83세까지 살 거예요. 근데 형이 아파. 저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조는 형을 걱정해서 계장과 생감을 올리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어의들은 책에 의학책에 게장이랑 감이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세제야. 누구? 다음 임금. 야, 시끄러. 올려. 그래서 경종이 모처럼 식사를 맛있게 했다고 그래요. 아마 따로따로 올렸겠죠. 게장을 드신 다음에 이제 후식으로 단감을 드셨겠죠. 아니면 단감과 게장을 같이 먹어도 단짠이니까 맛있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날 밤, 그래서 경종은 가슴과 배가 조이듯이 아프다고 호송했고 설사를 막 하고 복통이 심해졌다라고 해요. 많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게와 단감 막 이렇게 치면 막 과학 채널에 막 화학자분도 나오시고 한의사분들 나오시고 이게 어쩌면 상극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들 해요. 명나라 본초학자인 이시진의 본초광목 많이 들어보셨죠?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에 타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타닌은 여러분 그 떫은 맛을 타닌이라고 하고요. 타닌이 먹는다고 다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느냐? 이게 이제 식물성 섬유랑 만나게 되면 껍질, 특히 타닌이 많이 들어있는 단감 또는 곶감 이런 거에 식물성 성분과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약간 뭉쳐요. 그래서 곶감 앉은 자리에서 20개쯤 먹으면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일단 혈당이 높아져서 안 좋아요. 제가 소시적에 앉은 자리에서 어머니랑 같이 20개씩 먹으면 변비가 생겨요. 그건 맞아요. 어떤 화학자분은 위에 돌이 생긴다. 감을 많이 먹으면.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맛있게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감만 집중적으로 곶감 한 100개쯤 막 먹고 식물성 섬유를 먹고 이래야지. 위석이라는 건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여러 번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생기기는 어려워요. 물론 케이스 리포트도 있고 진짜 많이 먹으면 생기는데 제가 보기엔 경종이 몸이 아픈데 맛있게 드신 건 맞는데 야 단감을 당장 대령하라 그러면서 막 2, 30개씩 드셨을까요? 기껏해야 한두 개, 두세 개 먹었을 거고 게장도 맛있게 드셨으면 그동안 너무 못 드셨으니까 좀 이렇게 좀 비벼서 쓱쓱쓱 맛있게 드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게장이 그러면 혹시 상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기미상궁이 있지 않나요? 기미상궁이 있고 이걸 먹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안 좋게 보신 분들은 기미상궁도 매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종께서 맛있게 드셨을까? 아니 거기에 미원을 넣었어. 그때 미원이 없었으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게장이랑 단감이랑 뭐 굳이 같이 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뭐 아무래도 여러 경험상 게장이랑 이런 게 신선하지 않을 때 또 단감이라는 게 또 뭐예요? 많이 먹으면 이게 식물성 성분 타닌과 함께 식물성 섬유를 약간 뭉치게 해서 아주 드물지만 위석이라는 거 생길 수도 있는 게 케이스 리포트에 보고된 바 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안 평상시 먹는 거는 절대 안 걸리지만 근데 이게 쌓여서 혹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연인군이 잠깐만 이게 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번초강목에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먹여서 이게 위석을 만들고 지금 잘 못 드시니까 잘 먹게 한 다음에 약간 상한 게장을 줘갖고 이게 게장과 게장에 있는 단백질과
탄인이 또 혼재되면서 더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서 사망케 해야겠다라고 만들기에는 너무 약해요. 제가 연인군이 나쁜 사람이라면 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는 안 줬을 거다. 아마 단감은 달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 성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먹고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저혈당 때 어때요? 설탕 이런 거 먹으면 근데 저혈당 안 생겨요? 저혈당 왔어 그러는데 그거 배고픈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저혈당 오려면 진짜로 좀 뭐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혼절하는데 그때 달콤한 걸 먹어주면 힘이 나는데 연인군이 아마 걱정했던 건 형님이 오랫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니까 잔짝지근한 거 그리고 게장이 맛있잖아요. 간장게장. 이거랑 밥이랑 좀 드시면 기운을 차려서 좀 식사를 좀 한 게 아닌가? 라는데 마침 이게 본초 강목에서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으니 의관이 반대를 했다면 그게 또 기록에 남았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야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돌아가셨냐? 몇몇 역사학자들은 소현세자도 독살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제가 승정원 일기랑 동궁 때 그 있었던 기록이랑 조선왕조실록 모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팠어요. 이분도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분이 원래 소화기관이 좀 안 좋았다라는 게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점잖게 체부와 외형이 왕성하라고 돼 있는데 아마 비만 체질이었던 걸로 추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닌데 내가 어진을 봤는데 좀 갸름하시던데요 경종이.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종의 어진은 현대미술가인 우승우 화가가 각종 기록을 참조해서 그리시긴 하는데 조금 이제 얄쌍하게 그리셨는데 실록에 체부의 외형이 왕성하나 내장이 허허했다 라는 표현을 보면 체격은 좋으신데 왜 이렇게 옷드시지? 막 이런 걸로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간경화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렇게 앞서 나가신 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간경화할 리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의료진이 지금 현대의학이랑 다르다고 해도 조선 최고의 의료진인데 간경변, 간경화였다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됐을 것 같고 그러면 전신부종 아니었을까? 음식을 잘 못 먹는데 비만일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신부종, 즉 부종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종이면 심장, 콩팥 둘 중에 뭐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콩팥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어떤 순환에 있어서의 콩팥 기능이 조금은 약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쭉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픈데 체형이 너무 이렇게 좀 왕성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이분이 이제 다한증이 있다 라는 것과 함께 경연 중에도 소변을 좀 많이 보고 좀 이랬다라는 거 봐서는 원래 어렸을 때 약간 운동을 못 하잖아요. 임금님들이 비만이 좀 있었고 그러다가 당뇨가 생기면서 당뇨병성 신장병증 때문에 몸에 약간의 무리가 있는 상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추정합니다. 많은 기록을 토대로 추정해 보는 거지 사실은 제가 직접 진료한 것도 아니고 영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당뇨와 관련된 그리고 소화기 질환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게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장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제가 앞에 혹시 경종이 제2형 당뇨병, 제1형 당뇨, 소화당뇨란 말 안 쓰기로 했거든요. 제1형 당뇨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당뇨나 신장질환이 안 좋은 상태에서 혹시나 게장에 비브리오균이 있었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추정이야.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문헌상으로 추정하는 거가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럼 왜 하냐? 그럼 왜 하냐 물어보시는데 외국에서 다 해요. 루이 14세 질환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있고 그리고 뭐 나폴레옹 왜 죽었냐? 너무 많은 논문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경종도 하나쯤 이렇게 얹어갖고 재분석. 그러면 또 다른 분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초를 좀 마련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까지 너무 실록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갖고 이러니까 연인군이 죽이지 않았을까?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하는데 의학적으로 어떤가를 한 번 더 추정해보는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여러분 비브리오 폐혈증 알고 계시죠? 보통 바닷가에서 6월에서 9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보고되는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이제 뭐 상처나 아니면 원래 몸이 안 좋은 간질환이나 당뇨나 이런 만성 질환자가 비브리오균이 있는 해산물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그런 폐혈증, 전신 질환인데요. 실제로 최근에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중국의 70대 남성이 개를 손질하다가 집게발에 찔려갖고 하루 만에 전체적으로 몸 안 좋아져서 그 상처난 부위가 고름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폐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렇듯이 혹시나 비브리오 폐혈증에, 왜냐면 이때가 8월이었어요. 또 마침. 그리고 게장. 그러면 민물게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게 이제 바닥게장이라는 하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식중독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비브리오 폐혈증인지 아닌지는 어쩌면 상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에 간질환이나 뭐 이런 기저질환이 크게 있는 분들이 그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해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설사, 복통, 소화불량, 부종 등이 생기면서 병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 받았지만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간간히 보고되거든요. 그렇다면 경종 역시 당시에는 지금과 의료진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의료 기술이 그때 바로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이랬으니 혹시 민물개가 아니라 바닥개였으면 비브리오 폐혈증에 일으키는 원인균에 감염된, 만약에 민물개였으면 보존 상태가 김이상궁이 눈치 못할 정도로 약하게 조금 변질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경종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자, 추측입니다. 물론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음모론도 다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향후 영조가 병세가 심해지니까 어이들이 막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린군이 뭐라고 그랬냐? 형, 큰일 났으니까 인삼과 부자를 올리라고 명을 합니다. 아마 연인군은 의서를 탐독을 많이 해서 나중에 보면 되게 똑똑한 왕이잖아요. 아마 관심이 많아서 의료에 좀 밝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치, 서울대학교 병원 주치들이 있는데 의학서적 읽은 고위 관료가 내가 이거 저기 유튜브에서 봤는데 내가 이거 저기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에는 이게 좋댔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반대했어요. 인삼과 부자를 쓰라니까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연인군이 다시 야 이거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어휘들은 반대했냐? 제가 한의학을 잘 모르니까 아마 댓글에 한의학 전공하신 분이 남겨주실 수도 있는데 인삼과 부자를 쓰면 이미 처방한 마황이랑 계지라는 약물이 있었는데 이거와 안 맞대는 거야.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약물 상호작용, 드럭 인터액션이라 부르는데 어떤 약물을 썼는데 또 약물을 쓸 때 그 약물과 전에 쓴 약물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휘들이 보니까 아니 마왕이랑 계지라는 약을 썼는데 여기에 또 인삼과 부자를 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인군이 우겼다고 해요. 야 이걸 써라. 여기서 약간 이제 우리가 다크 사이드로 보면 아니 왜? 형이 죽으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누구? 영조, 연인군. 근데 의사들이 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야 내 말대로 해.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많은 음모론, 실제적으로 마왕이라는 걸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게 에페드린 성분인데요. 이게 이제 알칼로이드의 일종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교감신경 활성화 물질이에요. 여기에 부자를 쓰면 어떻게 되냐? 부자는 사실은 아코니틴이라고 이 아코니틴 먹고 돌아가신 분 부검 몇 번 했거든요. 이거 이거 독약이에요, 독약. 이거 심장 독성 물질이고요. 이게 이제 혈압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심장 운동을 시키는 역할인데 에페드린이랑 아코니틴을 같이 먹으라고 한 사람은 의사 중에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페드린 자체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물질이고 아코니틴은 혈압을 강화하니까 둘이 같이 먹으면 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둘 다 심장에 안 좋은 물질이라 저는 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초대사량 높이는 마왕을 썼으면 아코니틴이 굉장히 심장 독성 물질, 부자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날 밤 경종의 기력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지어준 약 먹으면 잠깐 살아나. 근데 다시 안 좋아졌어요.
새벽에 다시 안 좋아지면서 게장을 처음에 먹게 한 날에서 닷새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총 아픈 거는 20일인데 쭉 15일쯤 아프다가 게장을 딱 줬잖아요. 게장이랑 단감. 먹고 더 안 좋아지니까 인삼과 부자를 대령해라. 이랬는데 그거 이틀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다 의심할 만하죠. 네.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과 부자 자체가 바로 경종의 사망 원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안 먹었어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먹어서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존의 질환, 그러니까 15일 동안 아팠잖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단감이랑 게장을 안 먹고 인삼과 부자를 안 썼으면 안 죽었을까? 돌아가셨을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굉장히 전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고 이거의 근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과 또는 신장 질환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추정은 해요. 다만 게장에 이런 설사가 심해진 거는 신장 질환이 있는데 더욱더 악화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악화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걸 노렸냐 연인군이 그렇게는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니다. 연인군이 얼마나 똑똑한데 여기서 불을 지피자. 그래서 게장을 살짝 상한 걸 줬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연인군의 실제 쓴을 보면 아니라고 생각돼요. 좀 더 맛있는 단감을 먹고 단짠 식욕을 줬으면 좋겠고 인삼이랑 부자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조금 더 기운을 돋구는 이런 거니 함께 쓰면 어떨까라고 형을 주장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경종이 연인군을 굉장히 오랫동안 커버해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제가 연인군 입장에서만 얘기했는데 경종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제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직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노론과 소론이 서로 막 싸워요. 소론은 어때요? 노론을 싫어하고 무수리 최씨의 아들 연인군을 분명히 견제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임금이면 내가 만약에 연인군을 싫어해요. 우리 엄마를 죽게 한 여자의 아들이야. 그러면 내쫓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아껴줬다는 일화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쩌면 형과 동생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끈끈한 다만 그게 단감과 게장 그리고 인삼과 부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둘 사이를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추측입니다. 그 1721년부터 1755년까지 영조의 집권 의리를 천명한 정치서라는 게 있는데요. 천의소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의소감에서 내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를 해명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721년부터 1755년이면 영조 집권 꽤 중반기예요. 근데 이때 나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미 영조가 셋업이 됐는데 이때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난 진짜 아닌데 우리 형 좀 더 우리 형은 아프니까 걱정해서 준 건데 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당파 노론과 소론 그리고 무수리 최씨 인현왕후 그리고 장희빈 이 엄청난 이 혼돈의 굴레의 이런 실타래를 견디기는 그리고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평생을 형을 죽인 아우라는 스트레스를 받은 영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안타까워서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종의 죽음에 게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경종에 대해서 잘 모르셔갖고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은 타고난 성품이 인자하고 덕스러운 의용이 혼후 두터웠으며 인현왕후를 섬기는데 성효를 돈독히 다하였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친엄마를 죽게 한 인현왕후인데 연산군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분이죠. 정말 잘 대해줬대요. 어린 나이에 일찍 학문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물욕의 누도 없었고 또 굉장히 훌륭하죠. 왜냐하면 물욕이 없었고 그다음 학문적으로도 뛰어났대요. 근데 불행한 소조에 걸려서 지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걸리고 긴장된 데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질병이 깊어졌고 고질화되어서 정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깝다. 이게 만약에 질병이 없었고 경종 초기에
좀 더 오랫동안 그에게 시간이 주어졌으면 그가 성군으로서 또는 뛰어난 임금으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종의 동생이었던 연인군 영조, 평생을 형을 죽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조금 더 이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반박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다른 생각, 왜냐면 이거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추측이고 추정이고 제 쭉 살펴보니까 명백하게 이걸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어서 지금 제가 있는 거에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왕 대비가 하시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상소가 올라왔는데 왕은 분마가 너무 센 거야.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막 스트레스성 심근, 심혈관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최유성호입니다. 오늘은 그때 그 사인, 이제 명종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명종? 명종 누구야? 조금 나이가 되신 분들은 여인천하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여인천하란 드라마에서 한때 시청률이 난리가 났죠. 그때 이제 나온 메이야? 하고 했던 그 경빈박 씨, 도지원 씨를 기억하실 텐데요. 그 시절이 바로 명종이 왕이 되기 위한, 또 명종이 왕이 된 후에 뭐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종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중종입니다. 중종이고 엄마는 누구냐? 전인하 씨, 문정왕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연산군에 대한 얘기는 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연산군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연산군이 희대 사이코패스 왕이잖아요. 쫓겨났는데 그때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중종인데, 중종의 아내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새로 왕으로 뽑았는데 근데 그 왕의 부인이 연산군과 관련이 돼 있다. 그분이 단경왕후인데요. 단경왕후를 가만히 놔둘 수 없죠. 왜냐, 반점한 그 세력에서는 우리가 좀 목숨 걸고 반정을 해냈대. 근데 연산군과 관련된 사람이 아내라니 뭐 이거 안 된다 라고 해서 단경왕후를 쫓아냅니다. 그다음 누가 들어왔냐? 장경왕후가 딱 들어오게 돼요. 장경왕후가 유닛, 그 당시에 파평윤 씨의 어마어마한 잘 나가는 사람의 이제 뭐 친척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임신을 했고 아들을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산용열로 죽은 거예요. 산용열이란 거 옛날에 감염, 그러니까 정말 많이 여성들이 사망한 원인이 아기 낳고 많이 죽었어요. 감염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아이가 나중에 인종이 되는 사람인데요. 인종.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혼자 덩그러니 깐나이가 남겨졌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엄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했냐? 그게 바로 문정왕후, 전인하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인 거죠. 그렇지만 정식 왕후고. 근데 문정왕후는 이제 누구의 엄마? 인종, 나중에 인종이 될 아이의 그 깐난애기의 엄마로 들어왔지만 처녀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들어와서 이제 뭐 불쌍한 애기니까 잘 돌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애기 낳고 싶잖아요. 아들 낳고 싶잖아요. 그래서 애기를 낳는데 4명 연속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또 중종이 경빈박 씨라고 메이야 했던 도지원 씨 아시죠? 도지원 씨랑 사이에 남자아이를 낳은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일 넘버원은 인족, 적자. 애기 낳고 돌아가신 장경왕후의 이제 적자가 있고, 후궁의 아들이지만 또 경빈박 씨의 아들. 근데 문정왕후는 내 아들은 없잖아요. 근데 또 인종이 몸이 좀 약했어요. 혹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적적으로 문정왕후가 34살에, 요즘에 34살이면 요즘에 결혼해서 그때쯤 아이 낳는 사람 부지기수인데, 옛날에 34살이면 이제 할머니 될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옛날이니까 그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 영종 이환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처음부터 세자는 아니었죠. 당연히 세자는 누구? 인종인데, 그러면 형이 왕이 될 거고 나는 뭐 그냥 무슨 군 하고 살면 되는데, 형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종이 왕이 돼요.
자, 그러면서 매야 했던 여인천은 언제냐? 이제 이게 경빈박 씨, 그 도지원 씨가 몸이 약하니까 자기 아들이 혹시 형이 먼저 인종이 먼저 사망한 다음에 우리 아들이 막 이런 여러 가지 인종이 딱 되면서 어떻게 됐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왜? 명종이 언제 왕이 됐느냐? 1534년에 출생했는데 즉위를 1545년에 했어요. 11살에 한 거예요. 11살. 그러면 엄마가 몇 살? 엄마가 45살인데 아들이 꼬맹이가 11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을 수렴청정은 누가 해요? 엄마. 11살이면 뭐냐? 지금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엄마가 어때요? 자, 아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허수아비 왕이 된 거. 엄마가 그리고 여러분 그 매야 했던 여인천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마가 너무 센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난정을 실제로 정난정은 자기 남동생의 첩이었죠. 첩이 이제 정실이 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난정이랑 짝짝꿍이 돼서 뭘 했냐? 불교를 숭상했어요. 근데 조선에서 가장 금기시한 게 이 불교 숭상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막 난리가 나고 지금 대왕 대비가 하시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상소가 올라왔는데 왕은 엄마가 너무 센 거야. 엄마가 사화를 일으킵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했냐? 자기 전 왕후가 누구죠? 장경왕후. 장경왕후도 파평윤 씨인데 사실은 문정왕후도 파평윤 씨인데 계보가 좀 달랐어요. 원래 인종은 누구예요? 인종은 자기 앞선 사람의 아들인데 근데 내 아들이 또 생겼는데 얘가 죽었네. 문제는 인종이 즉위하면서 그 인종 내 엄마 외척들이 막 이렇게 정치권에서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8개월 만에.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왕이 명종이 됐으니까 세술은 세부대. 근데 명종이 11살짜리니까 아니 전 왕의 할아버지들 친척분들은 좀 나가주세요.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사화를 일으켜서 다 척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을 척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뭐라고 조선왕조실록에 돼 있느냐? 사실 엄마가 죽었을 때, 즉 문정왕후가 죽었을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윤비는 천성이 엄하여서 비록 임금을 대하는 때라도 말과 얼굴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수렴청정한 이래로 무릇 설시 설명하고 있게 해라 할 때도 모두 임금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불교의 마음이 고혹되어 환관을 심하여 나라의 창고를 다 기울여 중들, 승도들을 봉양하고 남의 땅과 밭을 뺏어서 그리고 노비를 뺏어서 내수를 부유하게 하며 상벌을 엉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권위에 승복하지 못하게끔 엉망이었다. 게다가 권세가 외척으로 돌아가 그 외가 쪽으로 돌아가서 정사가 난리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기강이 문란하고 국세가 무너져서 장차 구원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사관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엄마가 죽으니까 왕의 엄마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 썼냐? 다행히 명종대왕이 잘못을 깨달음에 힘입어 장차 크게 바로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록을 보면 형을 되게 따랐고 형을 따랐는데 형이 갑자기 죽었는데 형의 친족들을 막 하니까 그것도 내 친척이기도 해요. 사실 하평윤 씨가 넓게 보면. 근데 이것들을 막 치니까 엄마의 정치적 그림자로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고요. 더더군다나 왕이 된 다음에 한 17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근데 어때요? 엄마는 엄하지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지. 이게 마음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실록에 뭐라고 써져 있냐? 심화라는 말이 꾸준히 나옵니다. 심화가 뭐죠? 마음속의 불,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 심통원과 원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듣건대 왕께서 심혈이 마음속에 화가 있으시니까 간간히 일어난 물을 항상 근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병이 커지기 전에 막아서 그 뿌리를 없애야 되는데 마음을 수양하셔야지 약만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심신을 수양해서 마음을 화평하게 가지시면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록에 나오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심통원은 얼마나 오래 살았나 봤더니 80 가까이 살았더라. 문제가 엄마가 안 놔주는 거야. 그 아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아들 그러면 안 돼.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2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엄마가 그러면 언제까지 왕을 했냐? 명종이 죽기 2년 전까지 엄마가 살아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좀 이렇게 간섭을 많이 안 했다는 기록도 많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이렇게 눌려져 있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됐냐?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기가 딸려서 32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전증이 있다 내가. 거기다가 마음이 항상 무겁다. 그리고 손이 떨려서 술을 쫓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런 실록들에 보면 안에서 심혈이 끓어올라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거에 이 심혈이 뭐 여름에 심해진다. 그 다음에 가을에 막 들어오면 심혈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심혈이 뭘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실록에서 심혈이 제가 찾기로 한 10번 가까이 나오는데 좀 10년 동안 심혈이 있던 거예요. 명종이. 그게 심기양진, 자율신경계 이상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마다 뭔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자율신경계 이상이 아닐까? 또 얼굴에 열이 확 심장부터 올라와서 빡 한다는 거야. 아마 심장이 빨리 뛰는 심기양진 아닐까? 제 생각은 가게는 아마 스트레스성 심근 심장에 심혈관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이분이 3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32살에까지 이렇게 막 아프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을 아파온 거야. 가슴이 막 떨린다. 얼굴에 화가 확 치민다. 제 생각에는 이거 제가 오바했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게 한 게 아닌가. 더더군다나 명종에겐 여기 보시면 소화기 질환과 이질 또 끊임없이 근데 뭐 왕인데 무슨 항상 맛있고 깨끗한 거 하던 거 아닌가요? 근데 조선시대 왕들은 소화기 질환도 많고 이질이 많았어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조선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어제 뭐 드셨어요? 삼겹살 구워 먹었다고요? 생선도 구워 먹고 물론 자취하신 분들은 라면 먹고 이럴 수도 있는데 집에 엄마랑 같이 사신 분들 그 집에 아내가 밥을 해주신 분들 남편이 밥을 하는 분들은 아마 조선 남조의 명종보다 웬만한 왕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질도 많이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질 설사하고 뭐 생선을 먹고 싶어 하는데 배가 아픈데 은구워 좀 구해와라. 생각보다는 조선왕들이 아주 뭐 이렇게 호강하고 이질 심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명종이 32살 때 문정왕후가 사망하게 돼요. 문정왕후 왜 사망했는지 아세요 혹시? 매야 했던데 도지원도 막 제압했던 그 엄청난 그리고 평생 아들을 쥐고 흔들었고 세 번째 비로 들어왔지만 모든 권력을 갖고 자기 친척들 중에서 자기보다 앞선 그 왕비의 이 을사사화라고 하나요? 다치고 이랬던 강력한 파워풀한 분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불교를 위해서 예식을 위해서 겨울에 목욕한 다음에 감기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정난정 그 같이 권력을 휘둘던 정난정은 문정왕후가 죽은 다음에 끈이 떨어져서 남편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것도 착각했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누군가 그 말발굽수를 듣고 살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명종의 애증의 대상이죠. 엄마가 평생 나를 짓눌렀는데 엄마가 떠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명종이 32살에 꾸릴 수 있잖아요. 엄마를 벗어나서 그러려고 했어요. 명종이 사실은 제가 쭉 그 조선왕조 실록을 보니까 되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현명한 사람이냐? 엄마가 뭔가 잘못한 거를 이제 조금 벗어나려고 하고 스스로 좀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이 스트레스 또 아들도 죽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 그다음 누구죠? 선조예요. 선조. 야 이제부터 이제 대환란의 시작인데 뭐 이순신이 기용한 것도 선조니까. 근데 어찌됐든 명종이 자식이 없는 거야. 본인도 그리고 뭔가 몸이 안 좋으니까 되게 불안함을 느낀 거야. 왜 돌아가셨냐 명종은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명종의 사망 원인으로는 일단 여기 딱 띄우는 거 보여드리면 우리가 심혈관계 위험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중에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뭐예요? 흡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요. 그러면 환경적 요인은 뭐냐? 일단 멘탈 스트레스가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안 움직이는 거, 운동 안 하는 거. 그 다음 뭐야? 비막. 그리고 뭐야? 음식, 술. 그 다음 뭐야? 폐경. 이런 게 관여해요. 근데 명종은 34살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한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아 으실으실해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시다. 전형적인 급성 심장사야.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외삽이지만 심근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는 급성 부정맥. 뭐 왜냐하면 심혈이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었고 더더군다나 왕은 거의 움직이지를 않는데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 가지고 있고 또 약을 엄청나게 약에 신봉하고 좀처럼 마음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했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제 추측은 허혈성 심장질환. 아니 왜 34살에 말이 되냐? 제 부검할 때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을 거야. 누구? 담배 진짜 많이 피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는데 뭐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신 분들, 30대에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신 분이 있고요. 저는 명종은 아마 평생의 스트레스, 엄마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실 명군의 자질이 있었던 분이에요. 명종은 쭉 실록을 보면 신하들을 계속 칭찬해요. 이제 드디어 왕이 대왕께서 잘하실 때가 왔다. 잘했어요. 그리고 2년간 실제로 잘했고 공평했고 무사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요. 그러면서 선조, 대환란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급성 심근경색증에 포함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닌가를 추측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 안쪽에 제가 자세히 읽었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간의 사정들, 아들도 죽었고 엄마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본 겁니다. 그러면 막을 수는 없었냐? 조선 내의원은 물론 이렇게 우리가 허준 같은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뭐 이제 명의 조선 팔도의 명의가 모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좀 관료주의가 강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쓰던 거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해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안 됩니다. 제가 이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죽어요. 대표적인 게 효종 때 유각이라는 그 의원이 이거는 고름 든 거 이거 빼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갈랐다가 피가 엄청나게 나면서 사망했거든요. 효종이. 그래서 참수당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누군가의 뛰어난 의술을 뽐내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인가 해서 와서 뽐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관료 체계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제 허준 드라마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안전한 치료를 위주로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있고요. 물론 당대에 뛰어난 외곽에 있었겠죠. 뭔가 누군가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고 실제로 이제 명종이 약물을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그 약물이 상호교차 뭔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없이 뭐 있었겠지만 조금은 지금 현대의학과는 약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10년 이상 진행됐다는 거 보면 아무래도 내의원에서의 안전한 약물 위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종은 저는 이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안타까운 임금이 아닌가. 명종이 조금 더 오래 사셔갖고 좀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약간 엄마와 아이의 관계와 또 그거에 따른 심혈 관계, 위상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서 사실 준비는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실록 내용을 얘기해드리면 재미도 없을 것 같기도 하거나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는 뭘 드셨냐? 영조야 뭐 왕이니까 당장 쌀밥을 대령해라 그래도 언제든 대령할 수 있는데 드신 밥이 잡곡밥, 팥보리밥. 이거 맛없을 것 같은데 저는 콩보리밥.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뭘 했냐? 술을 안 드셨어요. 금주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술을 사서 마신 자는 노비를 만들었고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장수를 했을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맨날 이제 사망,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니까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편에서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비결, 물론 정의원 교수의 유튜브를 본다든지 저속노화 맞죠? 그 뭐 렌틸콩 먹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뭐 이제까지 오랫동안 사신 분들 중에 우리가 좀 유명한 분들, 특히 세계 지도자들의 장수 비법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부터 해야겠죠.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 오래 산 분이 뭐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장수왕. 근데 장수왕은 진짜 오래 살았는데 그 전에 뭐 석탈해 막 이런 분들 뭐 옛날 박혁거세 막 이런 분들 오래 살았지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록으로 보면 기록의 나라 조선시대에 가장 장수한 왕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21대 왕이죠. 조선의 왕 중에서 이례적으로 52년이라는 최장기 집권과 83세, 지금도 남성 평균 기대 여명이 83세죠. 기대 수명이 거의 83몇 세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로 보면 엄청나게 오래 산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 다음으로 장수한 왕이 누구냐? 태조 이성계가 74세고요. 고종이 68세, 광해군이 67세, 광해군 오래 살았죠? 그 다음에 정종 63세입니다. 사실 83세는 좀 독보적으로 오래 산 거야.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무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진족 때려잡던 막 이러다 뭐 어마어마한 신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소드마스터가 누구냐? 척준경과 함께 무력으로 1, 2위를 다춘다는 그런 분이라서 당연히 뭐 운동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74세 뭐 안타깝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근데 그때로는 오래 산 건데 83세는 이분 도대체 뭐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당시 남자는 55.68세, 여자는 50.28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그래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영아 사망률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가 굉장히 이슈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아가 사망해서 아예 족보조차 안 올리고 기록조차 없는 경우도 많아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보통 왕의 수명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기에 왕이라고 하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영양가 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허준 뭐 그 당시에 막 그 가장 의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돌봤으니까 오래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 왕의 평균 수명이 45.1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 왕의 총 27명 중에 평균 수명을 넘어서 한 사람이 14명 뿐이니까 그러니까 한 반 정도만 평균 수명을 넘었고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다. 예순만 넘어도 어유 장수하셨다 이런 기록도 있는 거 보면 이게 왕의 자리가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다. 근데 다들 하고 싶어 했긴 했겠죠. 근데 영조는 그렇게 왜 오래 살았느냐? 유전자가 다르냐? 영조도 뭐 유전자는 똑같죠. 왜냐하면 그 다 이씨, 전주 이씨의 쭉 내려온 혈통이니까. 그럼 뭐가 좀 다를까 한번 살펴볼게요. 후공도 아닌 무수리에서 태어나서 이게 이제 평생의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분은 자신한테 되게 엄격한 길을 취한 거예요. 기록을 보면 유능을 가장 많이 지은 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중앙연구소 장사각에는 5,400건이 넘는 영조의 글이 소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지금을 따지면 뭔가 이 자리가 원래 올만한 어떤 그런 태생적인 게 아닌데 딱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약간 컴플렉스. 근데 그런 컴플렉스 있으면 오래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어쩌면 즐기면서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5,400건이 넘는 글이 있으면 저도 약간 글을 쓰지만 글 쓰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글만 쓰는 작가라면 또 다른데 또 왕이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막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지시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렇게 많이 남겼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분이 그러면 어떤 글을 썼는지 잠깐 알아볼게요. 첫째로 여러분 다 아는 탕평책. 당쟁이 굉장히 심했으니까 물론 이게 성공했냐 안 성공했냐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고요. 뭐 사실 지금도 좀 조심스럽지만 여야가 돌이킬 수 없는 항상 뭐 그러다 보니까 국민도 약간 함부로 뭐 자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게 거의 자해행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 시대에도 그랬나 봐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이분이 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글을 썼냐. 군역의 의무를 공평하게 하자. 이분이 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균역법을 시행했고요. 조세 부담을 좀 공평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려. 지금도 종교 지도자에게는 세금을 안 물리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영조대왕은 이거 승려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종교 지도자라고 안 되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이 좀 공평하게 하려고 그랬고요. 서울, 자신의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서울 역시 중요 관직에 진출시킨 혁신적인 정치 활동을 좀 꿈꿨다고 해요. 그래서 글도 좀 남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영정조 시대가 우리 조선의 르네상스 어쩌면 반등을 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좀 개혁적인 왕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 성종 한번 했잖아요. 성종 때 완성된 반포된 경국대전의 법체계를 이제 조선 후기가 됐으니까 몇백 년 흘렀으니까 좀 강화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된 속편을 편찬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이 이게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군역도 좀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또 탕평도 그렇고 이거를 또 막 글로 쓰고 막 자기 생각 남기고 또 토론도 해야 될 경영 같은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더 궁금해지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솔직히 말하면 당시 한의학이 지금의 의술과 비교한다면 의학과 비교한다면 사실은 좀 미흡한 면이 있잖아요. 조심스럽지만. 근데 왜 이렇게 장수를 했을까? 그 장수의 비결을 찾으려면 지금 우리한테 이제 무기가 많죠.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아는 두 가지. 조선왕조실록이랑요. 그다음에 승정원 일기예요. 한번 제가 이게 찾아서 보니까 영조대왕이 직접 말씀하셨대요.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전께서는 늘 염려를 하셨고 영빈도 매양 경계하기를 자봉이 너무 박하니 늙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얇은 옷 입고 면역력 강하죠. 근데 이제 거친 음식,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들이죠. 이런 거를 좀 먹고 막 이러니까 이제 왕가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얇게 입고 감기 걸리고 뭐 그리고 막 밥을 그렇게 좀 거칠은 아래 것들이 먹는 걸 먹느냐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금도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느낌 오죠. 모든 사람의 근력은 순전히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소모되는 것이다. 여러분 mTOR와 IGF-1 아마 뭐 공부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걸 저하해서 노화를 늦추는 게 뭐다? 소식이다. 뭐 알려져 있잖아요. 또 여기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사대부 집에서는 초피의 이불과 이름도 모를 반찬이 많다고 한다. 사치가 어찌 이토록 심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고급스럽게 먹고 낭비를 하고 뭐 그냥 좀만 추워도 아이고 추워하면서 막 이렇게 있고 막 호사를 부리는 게 나의 건강의 비결이 아니라 나는 그거에 반대로 했으니까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진짜로 영조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차림이 간소하고 검소했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양반들은 흰쌀밥, 이 쌀밥은 뭐 여러분 알겠지만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옛날에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는 뭐 대통령이나 왕은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쌀밥에 대한 뭔가 강렬한 게 있는데 영조는 뭘 드셨냐? 영조야 뭐 왕이니까 당장 쌀밥을 대량해라 그래도 언제든 대량할 수 있는데 드신 밥이 잡곡밥, 팥보리밥, 이거 맛없을 것 같은데 저는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콩보리밥, 콩도 싫어하시는 분 계시죠. 저는 이거는 먹을 수 있는데 팥보리밥은 약간 저는 약간 난이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드셨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잡곡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섞인 게 지하의 지수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혈당이 쫙 올라가는데 흰쌀밥이 정말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걸 아신 건 아니지만 영조께서는 이렇게 거친 음식, 팥밥, 보리밥, 수수밥 이런 게 건강에 좋다는 거를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특별식으로는 특별식 세종대왕 뭐 드셨죠? 당장 맥적을 구워와라. 당장 뭐 맛있는 거 좀 구워와. 뭐 그러니까 훌륭하신 왕이시지만 약간 당뇨도 겪으시고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테지만 좀 그게 안타까운데 그 간식으로 뭘 드셨냐? 구선왕 도고라고 그래서 연육, 백봉령, 산약초, 의인, 메가초, 능인, 백변두, 시상, 설탕, 맵쌀가루 한 대 섞어 찐떡. 제가 이거를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왠지 약 성분이 많이 포함된 포만감도 있지만 또 약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건강에 신경 쓴 왕이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간식 왕이에요. 뭘 대령하라고 그렇게 당상 10번 케이크를 등장해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건강식을 대령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이한 거죠. 근데 이분도 이제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드셨냐? 전복, 숭어, 민어, 굴, 해산물. 이게 생선류, 흰살 생선류를 드셨고 고기도 소고기 드실 것 같은데 홍고기, 닭고기, 메추라기 고기, 가금류 고기를 드셨어요. 각종 버섯 이런 걸 좋아하셨대요. 이분 뭐 좀 아는 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영조가 드셨던 게 좋아하는 거 보리밥을 많이 좋아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추장, 거기 비벼 드시는 거, 거기에 이제 삶은 밤, 사슴 꼬리구이, 타락죽, 우유, 유제품 드셨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줄기와 이거 마디를 이렇게 잘라서 오가피 웃을 넣고 끓인 건강차 이런 것들을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타락죽그라면 아시죠? 허영만의 식객보면 저도 그때 알았는데 우유를 갖고 끓인 죽이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우유에 있는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단백질, 카제인 같은 건 조금 변성이 되겠지만 이런 게 좀 좋고 또 원기 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메밀 수제비도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다 건강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분이 어떻게 이걸 다 아셨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저처럼 50대가 되면서 좀 기력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여름철이면 설사와 현기증, 그러니까 아마 장이 조금 안 좋으시고 약간 빈혈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랬을 때 이분이 뭘 드셨냐? 고추장을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고추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고추장이라는 게 이제 보편화됐죠. 물론 고추장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순창고추장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조정부 조씨가 순창조씨인데 이때 이제 순창에서 이제 고추장을 만들어 갖고 순창고추장이 지금도 순창에 가면 막 항아리 어마어마하게 있는 고추장 있잖아요. 이걸 또 이제 우리 영조대왕께서 이 고추장을 또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미식가에다가 적절하게 소식가에다가 몸에 좋은 것만 드셨다. 그리고 이분이 또 안 드시는 게 있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좋은 거 드시는데 또 나쁜 걸 먹으면 또 몸에 안 좋잖아요. 이분이 안 드시는 거는 기름에 튀긴 조리법으로 만든 거는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삶거나 구운 음식을 좋아하셨고요. 그러니까 비정제 곡물을 먹는데 여기에다가 찬단제 맞췄고 또 튀김을 안 드신다. 이분 도대체 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은 뭐 밤에까지 늦게까지 막 정사를 보시느라고 하루에 5끼를 먹었다. 제가 성종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식하죠. 근데 운동할 시간 없고 근데 놀랍게 영조는 하루에 3번으로 줄였대요. 그래서 영조 대왕이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 절식을 하지 않고 고량지미가 고도로 이제 기름진 음식을 그 구걸짓함 또 술을 또 탐하게 되면 모두 이게 몸이 병이 들게 하는 빌미다. 이렇게 칼 하면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대부의 사치를 금하고 좀 담백하게 지내라. 그리고 혼인도 좀 담백하게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뭘 했냐? 술을 안 드셨어요. 네, 술. 술은 곡식의 낭비라고 여기고요. 이게 곡식이 낭비하면 국가가 망한다. 금주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맑은 술을 우리가 그 막걸리 만들면 위에 뜨는 성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쓰는데 국가의 흥망과 관련이 있는데 제사에도 쓰지 마라.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 제사는 진짜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걸 하지 말게 하고 엄한형벌. 그러니까 만약에 술을 쓰면 엄한형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술 대신 뭘 쓰냐? 감주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저희 어머니들이 흰쌀밥 해가 만들어갖고 동동 띄우는 식혜, 감주를 달달한 감주를 올려라.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사서 마신 자는 노비를 만들었고요. 야, 이거는 양반일 경우에는 3차례 그 뭐라 그럴까 정강이 부분을 막 때려요. 아우 되게 아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귀양 보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참수까지 했다고 하니 이제 여기에는 뜻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기근에 시달리는 시기라서 영조대왕이 야 기근에 시달리는데 부유층은 너네들은 그 쌀로 술 만들어 먹어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평민들은 그런데 아마 이런 거에서 나왔지만 술에 대해서는 아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술, 담배 안 피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하나 더. 운동 전에 이분이 이제 의료진을 이제 자주 만난 거예요. 재위 52년 하셨는데 내의원에서 7,284회나 받았대요. 그러니까 한 달 평균 11.7회.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이제 검진 받는 거야. 왕이면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불이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나 몸 안 좋아. 설사해. 나 배가, 야, 타락죽 좀, 의원 좀 불러. 막 이러면서 이걸 했다고 하고, 이분이 또 결정적인 게 수면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원래 왕들은 숙종 같은 경우는 막 밤에 야행도 다니고 막 성종은 늦게까지 막 하고 술자리를 하고 막 정조도 막 술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시고 막 늦게까지 그리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조는 야, 술 마시지 마. 야, 일찍 자자. 일찍 깨워. 그다음에 일찍 주무시고 야, 밥은 야, 거친 밥으로 해줘. 그다음에 이제 야, 고기 좀 땡긴다. 가금류나 저기 행선 좀 구워. 그리고 좀 조금 드시고 야, 입맛이 없어. 의원 불러.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에 비벼 먹고. 그래서 이분을 보면 왜 오래 살 수밖에 없나 건강하게.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도 총명하고 오랫동안 살려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언제 정년이에요? 정년이 없는 직업이에요. 예. 그래서 70세가 넘어서도 이제 신하들 불러갖고 좋았겠죠. 야, 내가 한마디 할게. 니네들 요즘 왜 이러냐? 야, 내 밑에 다 모여. 그래갖고 막, 야, 내가 말해 요즘 니네 빠져갖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왕이라 이것도 이분이 이제 오래 사는데 유리한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역시 궁궐을 나가서 더 백성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런 걸 보면 액티브한 사람이었다. 결론적으로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식생활. 지금도 하기 어려운 식생활. 그리고 저더군다나 왕인데 지금 여러분 만약에 왕과 비견될 수 있는 게 아주 부자다. 뭐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뭐야? 야, 점심은 야 저기 모수 한번 예약해봐. 모수 막 이런데 저녁은 저기 건숙수 한번 예약해봐. 막 이래갖고 막 맛있는 거 많이 먹지 않겠어요? 그리고 야 이게 저기 일본에서 야마자키 30년인데 이러면서 술 좀 먹고 막 이게 인생을 즐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위치인데 단박하게 식사를 하시고 술 안 드시고 수면을 어마어마하게 다른 왕과 달리 이렇게 하시고 담배 안 피고 또 뭐 했어요? 액티브하게 일을 하신 거야. 야, 너무 부럽죠? 그러니까 지금을 따지면 우리 김영석 교수님 100세 넘은 거랑 똑같이 83세인데도 83세지만 지금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다. 우선 뭐 다 따라할 수는 없고요. 뭐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도 팥소스밥 좋아하세요? 팥보리밥? 뭐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거칠은 현미라든지 뭐 이런 거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단지는 맞춰야 되니까 고기를 드실 때 조금 소식하면서 드시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좀 이분이 항상 주장하는 검소한 식단을 즐기면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요. 담배 안 피우고 술은 안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가끔 한다면 한두 잔 정도 근데 이제 명조대왕님처럼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거기다가 이제 액티브하게 내 일을 사랑하고 나의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열심히 하는 일. 그러면 우리 명조대왕처럼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영주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영조 나이 들어 죽었죠.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노안. 예. 그러니까 영조대왕은 그 당시에는 이례적인 분이라 지금을 따지면 천수를 누리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다. 노안이라는 질병이 있느냐? 아마 심장이나 대개 이제 대동맥, 판막의 문제라든지 이런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이분은 어찌됐든 굉장히 관리를 잘하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